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고만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3월달, 4월달에 한국에 2달 있다 들어왔고요. 저는 미국에 나온 지가 1991년 9월 2일 날 들어왔으니까 지금 벌써 32년째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미국에서 한 13년 했고, 똑같은 회사에서 파견 직원으로 미국에서 10여 년 넘게 또 직장 생활을 했고, 또 나머지 또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생활도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10몇 년 동안 직장 생활 한 게 전직 회사에 미국 자회사라기보다는 미국에 현존 존재하는 회사를 캐시를 주고 사가지고 그 회사를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한국 직장 생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미국 인플로이가 미국 종업원 미국 사람들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미국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소유야 한국 회사였지만, 당시 90년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미국 생활에 대한 해야 될지 못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이 했었고, 또 한국에서는 당연한 게 미국에서는 안 되는 게 있었고, 미국에서는 또 당연한 게 또 한국에서 또 안 되는 게 있죠. 제가 이 유튜브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던 게, 이번에 지난 3월달 4월달 2023년이죠. 한국에 2달 다녀오면서 그동안 뭐 출장으로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한국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90년대부터 이렇게 장기간 한국에 있어 본 건 처음입니다. 2달 동안. 그래서 그동안 보고 느낀 게 많고, 내가 또 미국에서 보고 느낀 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30년 전에 내가 중간에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한국을 이제 비교할 만한 시기를 잡자면,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이 시작하기 한 게 1990년대라고 보고, 90년대 나왔기 때문에, 이건 1991년도에 저희가 미국 회사를 샀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뭐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빠른 선택이었죠. 미국 회사 그 당시에 미국 회사를 통째로 산다는 게, 그것도 작지 않은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아마 뭐 첫 번째 케이스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 정도일 거예요. 1991년도에 샀으니까. 그런 회사 나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한 10몇 년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 뭐 지사로 나가면은 뭐 한 3년, 4년, 5년 그러는데, 저는 10년 넘게 근무를 했고, 그 회사에서 보고 느낀 것도 많이 있고,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2월달, 3월달, 4월달 보고 나니까, 과연 내가 30년 전에 한국에 몸담고 있었던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또 나도 그런 속에서 생활을 그동안 해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한국이 지금 1인당 GDP가 지금 3만 한 4천 불, 5천 불, PPP 기준,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 GDP로 치면 아마 한국이 거의 뭐 한 3만 7천 불, 8천 불, 일본하고 보다 뭐 한 1,000불, 2,000불 뒤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물가를 생각했을 때 일본과 뭐 크게 뭐 뒤지지 않는 그런 PPP를 가지고 있어요. 1인당 구매력 기준 GDP.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의
2개월, 2개월의 생활을 이제 미국 들어와 가지고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유튜브를 한 게 뭐 제가 이건 뭐 돈 벌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많이 봤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고 봤던 생각을 누군가가 보고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카메라를 켠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영도, 그러니까 부산시 영도구라는 데에서 2달 동안 있었어요. 거기가 제 처갓집인데 저희 이제 장모님이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병세가 위독하고 치매 증상도 좀 있으시고 또 이 거동을 못 하시고 이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수발을 한 2달 정도 들다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런 핑계로 한국에 있는 다른 자매들이 부모를 돌보는데 너무 미국에서 안이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2달 정도는 가가지고 부모를 돌보는 게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 영도라는 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의 사람들이 뭐 다 알기고 전국에 계시는 한국 내에 계신 다른 분들도 영도라는 데가 산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평평한 데가 좀 이거 평지가 있지만 거기는 다 매립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매립지는 전부 다 관공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데는 전부 관공서가 다 들어가 있고 일반 영도 구민들은 전부 가파른 그 산등성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속으로 이 좋은 땅 바닷가에 경치 좋은 데는 전부 관공서 뭐 한국 뭐 항만공사 무슨 뭐 해산물 연구소 뭐 연구원 무슨 선박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부산에는 그 바다에 관련 관공서가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부산 사람들은 뭘 가지고 먹고 사나 했더니 아마 대부분이 공사 직원이나 공무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도뿐만 아니고 뭐 해운대 저쪽 광안리 송정에 바닷가에 경치 좋은 한들은 전부 관공서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뭐 꼭 바다를 연구하는데 꼭 바닷가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영도에서 2달을 지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영도가 아시다시피 산이기 때문에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오르락 내리락하고 심지어는 거의 뭐 이게 한 45도 뭐 40도 정도의 경사. 야, 이런 데가 차가 다닌다는 게 야 이거 진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느기 한 2주 3주 전에 영도에서 그 초등학생 국민학생 초등학생 저는 국민학교로 부르는데 국민학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보다는. 국민학생이 잠시 여기서 좀 길을 좀 빠져나가 볼게요. 왜 국민학교가 더 나은 거 하니 제 생각이 됐습니다. 일본에 가면 중등 고등 이렇게 불러요. 중학생 고등학교를. 그래 고등법원이라고 하고 뭐 이래요. 그리고 중학생도 중등 고등 이렇게 불러요. 초등학교도 거기 국민학교로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은 일제시대 때 잔재라고 그러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어요. 그러면 국민학교라는 게 일본의 잔재라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일본의 잔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학, 자유, 민주라는 것, 주의 뭐 이러한 말들이 전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일본가 그 개국할 당시에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니 그 나중에 영국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하고 있을 때 일본 다 오픈해가지고 그 서양
한국에서 엄청난 많은 그 책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 책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로소피라면은 번역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러나 그건 일본에 없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번역하는 걸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철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도 그래요. 민주라는 말도 그래요. 공산주의라는 거,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뭐 그 우리 요즘 그리고 각종 법에 관한 그 단어들, 일반 사회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거. 옛날 학교라는 말도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 학교가 있었습니까? 서당이죠. 뭐 여관이 있었습니까? 주막이죠. 주막. 여관은 없었죠. 여관이라는 단어는 욕관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건넌 말이에요. 여인숙도 뭐 마찬가지고 국민이라는 말도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죠. 우리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한국의 백성. 그럼 초등학교 그러면 학교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학교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냥 서당으로 했죠. 학교라고 불렀습니까? 조선시대 말까지. 그러면 국민학교를 바꿨습니다. 초등학교로. 그래 초등이 좋습니다. 초등학교가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안 쓰는 단어니까 우리는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는 일본에서 쓰는 단어니까 초등학교를 바꿨어요. 그럼 좋아요. 그럼 학교라는 말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초등서당 이래야죠. 초등서당. 안 그래요?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일제산재라고 초등학교로 바꾼 것 자체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교육부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한 거죠. 아니 하려면 완전히 잘 하든가 해야지. 어쨌든 간에 잠깐 옆으로 나갔는데 영도에 가보니까 경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국민학생들이 이제 내가 나오기 한 2, 3주 전에 국민학교 한 애가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생이죠. 6학년 애가 그 언덕 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영도에 가면은 그 어부들이 많으니까 어선들, 배들 관련된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철망 그물이라는 게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 철망을 상당히 넓은 철망을 한 2m 정도 폭이 그림을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덩어리가 한 1500kg, 1.5톤이죠. 이게 언덕 위에서 무게차로 실어다가 그걸 놓쳐서 언덕 위로 돌돌돌 굴러가다가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이 10살짜리 6학년이 안 되는구나 10살이면 한 2, 3학년 맞아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고 이게 그 부모들 심정이 어떻겠노 이런 게 참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특히 이제 꼬마들이 예뻐지기 시작하고 이런데 한 일주일쯤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한 100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래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차가 굴러 내려와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중년 남자분인 것 같던데 영도는 엄청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구르면 엄청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가보니까. 물론 부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뭐 전부 대부분 평지는 매립지고 나머지는 삼복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삼복 주택이죠. 산에 산 허리에 다 주택들을 옛날 피라미드 때 지어가지고 전부 다 경사가 그렇게 심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 뉴저지 같은 데라든지 여기저기 가보면 이렇게 복잡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길 경사가 급한 데가 많아요. 미국 도시들 중에도. 그래서 그 안전조치 하나로 이제 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은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를 주차를 할 때 오르막 내리막길에서는 반드시 그 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일본말로 이빠이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차의 브레이크가 풀린다든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차가 굴러 내려올 때, 사람이 없을 때, 그 왼쪽으로 완전히 꺾어 놓으면 내려다 보면은 그 인도에 그 약간 턱이 있잖아요. 차기라고 인도에 그걸 미국에서는 커브 사이드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커브 사이드 딱 걸려 가지고 차가 더 이상 안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내리막길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꺾어 놓습니다. 차를 완전히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대충 꺾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안 꺾일 때까지 꺾어 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흘러내리더라도 그 커브 사이드 걸려 가지고 이제 안 굴러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가 가지고 뭐 영도도 가 보고 그 서울에 오르막 내리막 길 있는 데 보고 여기 몇 군데 다녀 봤는데요. 중소형 도시를 몇 군데 다녀 봤는데 그런 차를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모르고 이제 자기 핸들이 꺾여 있는 줄 모르고 약간 이렇게 꺾어 놓은 건 봤는데,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내가 여기 있던 그러한 안전을 위한 꺾음에 반대 방향으로 꺾어 놓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한국에 요즘 뭐 외국에 엄청나게 많이 다니잖아요. 동남아, 뭐 일본, 뭐 유럽, 미국도 물론 많이 오겠죠. 뭐 호주, 뭐 뉴질랜드. 공무원들은 안 나갑니까? 그런데 해외에 구경도 안 나갑니까? 도대체 한국 공무원들은 해외 나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시찰 나간다고 뭐 나간다고, 그리고 뭐 구의회인들, 시의원들 시찰 나간다고 뭐 회기 중에도 나가가지고 신문에 나가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돈 쓴다고 해가지고 또 반납하고 다시 중간에 들어오고 뭐 이런 걸 신문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분들은 해외 나가서 뭘 보고 뭘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영도 구청장이라고 그러면 그런 일이 영도에 제가 이건 하나의 샘플 개념의 그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꼭 부산의 영도구만 그렇고 영도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데도 물론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샘플로 예로 내가 영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영도에 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 가면 제가 차가 없잖아요. 이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이제 주로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 그 정류장마다 그 서비스 놓은 게 있어요. 뭐 10대 안전 문화를 뭐 지킵시다. 뭐 거기 가면은 뭐 혼자 타고 다니지 맙시다. 뭐 여러 가지 10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해야 될 내용들, 그걸 안 하고 있던, 그걸 벽에다 그렇게 써 붙여 놔야만이 되는 건지 하는 의문도 좀 있지만, 국민의 수준을, 영도 구민의 수준을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저렇게 적어 놓아야 된다니. 그 중세 때 17세기 18세기 때 유럽에 계몽주의가 한참 유행했었죠. 왜 그러냐? 중세를 지나고 보니까 중세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그 옛날 사제들이라든지 성직자들이 엉망을 만들어 놓으니까, 야, 이거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을 계몽을 해야 되겠구나.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시키면은 사회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 기댈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계몽주의, 뭐 여러 가지 계몽주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하나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 계몽시키기를 시작했죠. 요즘 한국에 가서 보니까 유럽의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한국에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길가에 각종 그 정부 기관 주도로 뭐 문구들이 뭐 많아요.
심지어는 부산에 가니까 뭐 바르게 살기 운동 뭐 본부인가 뭐 바르게 살기 운동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큰 돌에다가 바르게 살자. 참 웃기는 얘기인데 바르게 살자라는 문구를 온 데 부산 곳곳에 써붙여 놨어요. 그 돈이 좀 들었겠더만요. 뭐 바위를 뭐 이따만 바위를 한 1m, 2m 된 바위를 어디서 구해야 하나죠? 그 무거운 걸 해 가지고 화단 가운데 딱 놓고 써 놓은 글귀가 바르게 살자입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수준을 뭐 어떻게 봤길래 바르게 살자라는 말을 저렇게 버젓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인이라고 칩시다. 20대, 30대, 40대. 그런데 초등학생들한테는 할 만한 얘기를 여러분들 하면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 안 상해요? 지금 국민 백성이죠. 뭐 그것도 일본에서 온 말이긴 한데 모든 그 주민들, 도민들, 국민들한테 그런 어떤 계몽주의적인 그런 말, 뭐 청소년이요 일찍 집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그 수준 낮은 뭐 침을 뱉지 맙시다.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물론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서양에 가도 그런 게 있어요. 쓰레기를 특정한 지역에 아주 그 하면은 쓰레기를 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막 무작위적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건 없어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국을 무시하거나 한국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인당 GDP가 35,000불, 4만불, 1000만불이 넘어가면 선진국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최소한 정부는 그 수준에 맞춰줘야죠. 경제는 그렇게 잘 돌아가는데 정부에서 그걸 못 맞추면 정치인들 전부 갈아엎어야죠. 그 안 그러면 북유럽처럼 제 생각은 그 모든 국회의원들 전부 명예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특혜가 뭐 150개, 60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 전부 합치면 그리고 뭐 페이 뭐 연봉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한 2억 가까이 되고 뭐 거기에다가 각종 뭐 1급, 2급, 3급 뭐 공무원들 뭐 잔뜩 붙여주고 기차 타면 뭐 특실 비행기 타면은 또 VIP를 통 패스를 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또 해외에도 나가면은 각 영사관에서 또 뭐 VIP 대접해주고 이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서로 하려고 그러면은 혜택을 안 줘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혜택을 주니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서로 하겠다는데 아마 그 사람들 혜택 안 줘도 할 사람 많을걸요? 너 이제 봉급 없다. 네 돈 가지고 정치하고 네 돈으로 하고 혜택도 없다. 그 대신 이제 뭐 법도 만들고 밀어야 되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몇 사람 붙여주겠다. 자기 돈 가지고 할 사람만 들어와서 국회의원 해라. 대한민국 그래도 할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서로 하겠다 하는 사람들. 왜 그거 일종의 그 법을 만드는 거니까 나름의 그 자긍심과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북유럽 사람들 국회의원들 보니까 출근할 때 자전거 타고 가요. 자기 사무실 들어가니까 커피 끓여주는 사람도 없어요. 손님이 가니까 직접 그 국회의원이 손을 끓여가지고 손님들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올바른 내용이지. 한국은 국회의원이 무슨 그게 벼슬입니까? 하기에 벼슬이죠. 한국은 국회의원들 전부 그 명예직으로 바꿔야 돼요. 페이 주지 말고 봉급 연봉 주지 말고 각자 알아가지고. 그래도 서로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뭐 수요 공급의 법칙이면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몰라고 돈을 주고 사요. 지금 팔 게 많은데 왜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냐고요.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싸게 내놔도 내놔야 내놔도 살 사람 산다고요. 또 한국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게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가게에 들어가거나 물건 사러 가도 그렇고 식당 들어가도 그렇고 기차를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뭐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버스를 타면 뭐 시내버스 여러분 아시지만 좌석이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서서 가죠. 버스가 운전기사들이 옛날에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이 시간을 맞춰야 돼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맞춰 가지고 그 중간에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도착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인제 버스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급해요. 차가 막 그 배 타면 아니면 비행기 타면 롤링과 피칭이라고 그러죠. 양쪽으로 흔들리는 걸 롤링이라고, 앞뒤로 흔들리는 걸 피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롤링과 피칭이 심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탔든 애가 탔든 젊은 사람이 탔든 여자가 탔든 남자가 탔든 못 앉으면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특히 오르막 내리막이 맞는 거나 뭐 길이 좁거나 이렇게 이렇게 도를 이렇게 돌아가거나 커브길을 갈 때는. 왜 그러는 거 아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타면 자연히 몸이 흔들리잖아요, 손잡이를 잡고. 근데 여러분, 자기 몸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막 흔들릴 때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 가지고 그 뇌졸중이라든지 기타 수족이 일부 마비되는 분들이 얼마나 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자존심이 상하는 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그 파킨슨병 특히 걸리면은 그게 너무 그 자존심과 그 상실감이 크죠.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그러니까 버스 타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도 앞으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양쪽 옆으로 밀리고 옆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30년 전에 1991년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 버스랑 지금 버스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나 부산에 있어서 그런가요? 근데 서울에 있는 내 동서들 한테 물어보니까 서울 버스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버스가 뭐 현대나 뭐 기아에서 나오는데 비싸니까 버스 회사들에서 중국 버스를 많이 수입을 해 줬선대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뭐 부산 버스는 별 차이가 없는 거, 옛날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뭐 중국에서 수입한 버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속버스를 타 보니까 거기는 뭐 현대 로고도 붙어 있고 뭐 기아 로고도 붙어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 보시면 시내버스도 다 저상버스죠. 그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용히 갔다 조용히 오기도 하고 조용하고 첫째. 아니 버스가 좀 작기도 한데다가 이게 쪼끔 저상버스가 아니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이 좀 힘들기도 하고 막 흔들리니까 내 몸이 내 맘대로 한 번은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제가 올해 71, 72 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저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뭐 여자나 노인분들이 오면 제가 자리를 양보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그 자리 양보를 탁 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덜컹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쓰러질 뻔했죠, 자리 뒤로. 그런데 이제 그 서서 있는 분들은 제가 왜 일어나려고 가는 도중이니까 왜 일어나려고 그러냐고 하는데 이러다가 쓰러지니까 내 스스로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길에 가다가 혼자 너무 자빠지면
좀 민망하니까는 앞뒤도 안 보고 막 그냥 모른 척하고 걸어가는 거, 그거 좀 자존심 상해서 그러거든요 혼자. 버스 안에서 나 혼자 그러니까 쪼끔 나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갖고 자리를 양보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왜 버스가 아직도 버스의 품질이 30년 전이나 지금은 저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shock이라고 그래요. shock absorber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게, 한국은 일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테크니션들이 쇼바, 쇼바, 업소버를 쇼바, 쇼바 이렇게 뭐 옛날에 불렀죠 일본식으로. 그게 안 좋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차가 굉장히 그 롤링과 피칭이 심해요. 일반 승용차가 그 샥이 나가면 그 그 충격 흡수하는 그 유압으로 된 스프링 비슷한 그런 걸로 되는 거 나가면 차가 이게 롤링과 이게 심하거든요. 울렁거리는 게 굉장히 심해져요. 저거 고장 나면. 그래서 앞차 가는 걸 보면 뒤에서 보면 울렁거림이 심하면 그건 고장 난 샥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걸 흡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급 버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을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공영 버스 돼 가지고 뭐 손해 나오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그 이걸 해 주고 이러니까 이게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 뭐 이렇게도 손해 메꿔지고 저렇게도 손해 메꿔지고, 나는 어차피 돈 버는 건데 뭐 내가 그거 개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반사회주의 국가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버스라는 게. 물론 유럽에서는 요즘에 유행이 Public Transportation, 공공교통은 그냥 거저 공짜로 해 주는 게 유행이에요. 왜 그 하는 이유가 도심에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는 나라인데도 차를 가져오지 말게 하기 위해서 도심 지역으로 그 공공요금, 그냥 버스나 지하철을 전부 공짜로 해준 나라가 점점 한 나라 두 나라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뭐 철저한 자본주의 사니까 아직 그런 기본 분위기는 없는데 유럽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냐면은 공공 서비스가 전 국민들한테 '아 지금 우리가 충분히 돈은 내지만은 충분한 대우를 받으면서 타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공공 서비스가 개판인데 돈을 지금 받아도 저 형편인데 예를 들어서 공짜로 해 준다고 그러면은 서민들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럼 그 질은 어떻게 하냐. 양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질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걸 누가 지켜 주냐고요. 세금을 엄청나게 낼 수 있습니까? 한국 국민들이? 옛날에 그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북미의 이제 북유럽, 그러니까 유럽이도 그 북미는 좀 부자들이 많고 그 기독교 계통 그 칼뱅의 그 직업 소명설에 의해서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죄의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지만, 남유럽 쪽에 그 이태리 뭐 스페인, 그리스 뭐 일부 고런 데는 지금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쪽이죠. 쪽은 뭐 캐톨릭 영향을 받아 가지고 돈 있는 걸 죄악시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거나 뭐 돈을 크게 많이 벌려고 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북유럽 사람들한테 자 크레들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짜로 다 해 주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의무교육, 대학교도 학비 안 받는다. 병원 전부 무상으로 다 치료해 주겠다. 그 대신 네가 번 돈의 50%는 무조건 세금으로 내라. 아니면 뭐 60%를 내라. 그렇게 할래? 안 그러면 네가 전부 알아서 해라. 네가 총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돈을 네가 다 내고 그 대신 세금은 조금만 받겠다. 어떤 거 택할래? 이러면
북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자를 택한다고 그래요. 세금 많이 내더라도 나라에서 다 해주면 땡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뭐 세금만 적게 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진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30% 낼 때, 40% 낼 때 나는 10%, 20%만 낼 자신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든지 지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든지 그 나라를 못 믿는 거죠.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가서 인간으로서 대접을 대체로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가게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건 사소한 신발 가게, 뭐 옷 가게, 음식점. 제가 한국에 가면 음식점을 길가에 있는 음식점 굉장히 피합니다. 아주 급할 때가 아닌다면. 왜 그러냐?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밥맛이 떨어져요. 유리창에다가 탁 찌덕지는 뭐가 붙었어요. 막 각종 요리가 어떻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닦지도 않아요. 유리창이 제대로 닦지도 않아요. 안에 들어가면 물은 쇠로 된 컵을 주죠. 그게 얼마나 깨끗한지를 내가 개런티를 못해요. 수저, 젓가락 옛날에는 따로 가져왔는데 요즘에는 테이블에 옆에 서랍이 붙어 있어가지고 서랍에서 꺼내주더라고요. 내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손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만 넣겠어요? 그 전에 손님도 넣었을 거고 앞으로 올 손님도 거기 손을 넣겠죠. 그럼 손을 넣다 보면 젓가락 위에도 잡고 아래도 잡고 숟가락 위에도 재고 아래도 잡고 온갖 만인이 그걸 다 손으로 그걸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다 서비스를 했던 내용인데 그리고 나무젓가락 뭐 이렇게 쓰잖아요. 썼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부 그런 식으로 다. 그게 도저히 찝찝해가지고 일반 식당은 가지를 못하겠어요. 그 길거리에 있는 식당.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면서 2달 동안 있으면 주로 간 데가 그래도 좀 깨끗한데 백화점 지하실이나 베이스먼트 B1 뭐 이런 거 하면 식당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8층이나 9층이나 10층에 가면 식당가 있잖아요. 좀 비싸죠. 그래도 거기 가면 들어간 입구가 더럽진 않아요. 최소한. 얼마 전에 거기 있으면서 내가 그 본죽이라는 제가 죽을 좋아하기 때문에 얼른 마실 수 있고 씹지 않아도 해서 들어갔는데 주인이 전화기를 들고 그 손님이 앉는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보니까 인플로이하고 2명 일하는 것 같아요. 주인 하나, 인플로이 하나. 인플로이는 그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